네.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봉지욱 기자도 같이 오세요. 네. 이택수 장로. 예, 함께. 이택수 대표가 장로입니다. 참고로. 뭐 저는 뭐 큰 관심은 없고요. 여론조사 이야기 네. 그리고 오세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언론사마다 여론조사를 많이 했는데 흥미로운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 하는데 JTBC가 메타보이스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20대하고 70대가 비슷해. 20대랑 70대.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연령대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대까지, 18세, 30세까지, 29세까지죠. 20대. 네, 여기는 이제 긍정이 46%, 부정이 51%. 부정이 더 높아. 높아요. 그리고 부정이 더 높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예를 들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긍정이 높습니다. 70대도 긍정이 높아. 높습니다. 52%까지 갔거든요. 와, 이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특이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 잠깐 좀 볼까요? 윤석열에 대해서도 재판 중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20대, 29세까지 43%가 적절하대요. 자, 나는 이거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충격이야. 네. 나는 20대가 이재명 대통령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는 심각하게 봐. 아니 이거는 실제로 70대보다 높아요. 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나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고 봐. 네. 난 모르겠다. 우리 저 리얼미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요. 그 득표율을 분석할 때 실제 투표함을 저희가 개표할 때 이 사람이 20대가 투표한 건지 30대가 투표한 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출구조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합니다. 저희도 리얼미터 예측 조사를 했는데 네. 당시에 보면은 리얼미터의 예측 조사 결과 20대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35%에 그쳤고요. 김문수 후보가 44%.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20%. 그래서 보수 후보 2명을 합치면 64%였었어요. 그리고 방송 3사 출구 조사도 거의 같았습니다. 여기는 남녀 이제 따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재명 후보가 2대남에서 24%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37, 이준석 37. 그래서 두 보수 후보가 무려 74%를 득표합니다. 그다음에 2대녀는 그래도 반대인데 이재명 후보가 58%를 득표했고 네. 김문수, 이준석 합치니까 35%. 특히 2대남이 굉장히 보수화됐다는 거고. 그럼 방금 이 여론조사도 남녀를 구별해서 본다면 굉장히 이대남은 양극화되어 있는 엄청나게 건데요. 크겠군요. 와. 사이다 이미지 9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국, 독일, 영국 같이 한국까지 분석을 한 건데요. 이 아래 보시는 그래프가 이 2대 남녀를 구분한 겁니다. 근데 우측 세 개는 파란색 아래측에 있는 게 남성들인데 그나마 중도에 가까워요. 여성들이 이제 진보화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남성들이 완전 밑으로 보수화됐다는 거예요. 맨 왼쪽 거. 네, 맨 왼쪽 그래프가 한국 거고 위에 있는 빨간색이 여성, 아래측 파란색이 남성인데 다른 나라와 다르게 남성들의 보수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나라는 공통적으로 여성이 진보화되는 이대녀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 보면 이대 남들이 보신 바와 같이 70대보다 더 보수화되어 있는 그런 보수화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수화라는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어. 좀 극우에 가까운 아니 윤석열이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자가 재판 받으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보수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40 몇 %였다고요? 43%. 46 아니 43%. 이게 무슨 보수야? 아니지 이거는 보수가. 보수가 아니에요. 예. 야, 이거 진짜 당황스럽다. 이건 나는 당황했어요. 아니 이것 때문에. 보수는요 법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거예요. 보수예요. 근데 지금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저런 평가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와. 나는 이게 전문가들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이게 부모 세대 특히 50대 이상하고 양극화되어 있는 이게 이제 부동산 문제, 이게 집을 이제 사는 문제도 그렇고 또 취업의 문제. 지금 우리 50대 이상은 사실 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수월했고 예전에. 또
은퇴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의 일자리 굉장히 50대 이상에 비해서 제한돼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조금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 가속화 시켰는데 왜 윤석열을 좋아해? 어? 그래서 윤석열이 가속화 시켰는데 왜 윤석열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격차 양극화, 그다음에 또 남녀 간의 이런 양극화가 좀 심해져 있는 상황이 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심하고 이걸 그 이제 세대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치열한 경쟁 없이 그 자리에 거의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20대 남성들이 많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또 그런 상황이 지난 윤 어게인의 집회 때 윤석열 대통령 그때 뭐 체포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대학 점퍼 입고 네. 나왔었는데 또 포옹해주고 그 중에 한 남학생이 이제 연세대학교 점퍼를 입고 있었고 그 부모님은 우리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알려진 언론사 사장, 그 다음에 또 어머님은 또 예전 청와대 계셨던 진보 정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인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가 됐는데 네. 실제 이 아들은 부모하고의 이 갈등 때문에 실제 가출해서 따로 살고 있다라고 본인이 SNS인가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자가 김부장에도 비슷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수겸이라는 아들이 초반에 아버지 김부장하고 좀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예, 그 과정을 근데 나중에는 이제 좋게 승화를 시켰지만 이 부분이 연세대학교로 보이는 Y 점퍼를 입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대남의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이 앞으로도 해결할 해결해야 될 과제죠. 문제. 그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20대가 뭐 어렵고 힘든 거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그거를 가속화시킨 왜 윤석열을 더 좋아하냐고. 나는 그거는 안 된다 이거야. 그거 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의 한 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최정균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휴리스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면서 휴리스틱을 우리나라 인간들이 사용할 때 뇌의 내측 전두엽이 빠르게 반응하는데 특히 남성들이 어떤 문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젊은 남성들이 더 빨리 평가를 내리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종결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정치도 관여도가 좀 높고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법적인 사법 개혁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여론조사 문제도 많은 국민들이 뭐 경선 과정, 본선 과정 거치면서 거의 전문가가 돼 있는데 네. 20대 남성들은 그런 관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여도가 적은 상태에서 사실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좀 직관적인 판단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잘못된 여론조사 응답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게 그 언론사별로 여론조사 기관별로 그 결과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먼저 오늘 그 리얼미터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네.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네. 서울시장 가상대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지금 보면 정원호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하고 거의 뭐 49%대 37.2%, 박주민 의원 같은 48.2%. 격차가 막 크네.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면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와요.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해도 네. 거의 4명 지금 나와 있는데 정원호, 박주민, 서영교 전 의원이 최진봉을 넣고 해도 이기겠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 격차가 좀 크네. 나도 좀 넣어봐 한번. 격차가 좀 커. 네. 리얼미터 결과는 좀 격차가 크고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와 함께 또 가상 대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는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서는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어. 오차범위 내니까 누가 뭐 뭐 우열을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34대 36. 와. 대부분 34, 37, 33, 39, 28, 40. 그러니까 좌절이다, 좌절. 대체적으로 오세훈 현 시장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 있는 건 누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걸 참작해서 그러니까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JTBC.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박빙이에요. 예를 들면 정원호, 오세훈 같은 경우에 39, 38, 와. 박주민 35, 37, 전현희 27, 42, 박홍근 24, 40. 그러니까 정원호, 박주민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우열을 가릴 수 없도록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오세훈을 아직도 야 오세훈을 왜 아직도 지지해? 우리가 뉴스 다룬 게 몇 개인데 오세훈 관련해가지고. 어허. 아니 정원호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전현희를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박주민을 안 좋아하는 것까지 오케이. 오세훈을 어떻게 지지하냐 임마. 대중교통이 꼭 빨라야 하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대중교통을 다 느리느리 까는데 자가용 갖고 다니지. 이거 어떻게? 자 우리 대표님. 이 그래
그래픽을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뭐 많이 나오면 40%고 적게 나오면 35%거든요. 이게 전화 면접이냐 ARS냐의 뭐 차이 없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은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들쭉날쭉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화 면접 조사의 한계성, 선거 종반으로 가면은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근데 선거가 좀 많이 남은 상태에서는 좀 격차가 들쭉날쭉하는데 네. 어제 이제 MBC 담당 데이터 전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하는 AR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냥 일반 전화 면접 조사에서 아직 관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낮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제가 데이터를 좀 갖고 왔는데 지난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때 리얼미터 같은 자동응답 방식 조사는 당시에 서울시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한 17%포인트가량 앞서 있었어요. 그럼 맞힌 거네. 그리고 실제 진기훈 후보가 딱 17% 이겼습니다. 맞힌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전화 면접 조사 회사들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10몇 프로 앞서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그래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자동응답 방식 못 믿겠다. 전화 면접 조사가 맞다라고 했었고 그중에 오늘 발표된 조사 기관들이 대체로 뭐 MBS에 포함된 조사 기관들도 있고 전화 면접만 하는 조사 기관들이거든요. 근데 저희 리얼미터가 포함된 조사 협회는 전화 면접도 하고 ARS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에 있는 협회는 이제 ARS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실제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 지지율이 좀 현실과 좀 다른. 그래서 미국 전화 면접 회사들과 우리 한국의 전화 면접 회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국은 투표할 사람들만 여론조사 응답을 받습니다. 투표할 건지 물어보고 할 사람들만. 라이클리 보터스. 왜냐하면 미국은 아시다시피 사전에 투표할 거라고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들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선거 종반에만 그걸 물어봐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그러니까 ARS는 응답률은 낮지만 투표할 사람들만. 왜냐하면 투표할지 물어보면 거의 95% 이상이 다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전화 면접 조사 결과는 한 20%가량이 초반에는 투표 안 한다는 사람도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관여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민주당을 잘 모르고 정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관여층은. 네네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AR이 조사에 점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가 참 특이하다. ARS 그러니까 기계랑 대화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가짐하고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에 대한 내 마음가짐이 그렇게 다른가? 참 재밌네.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제 얘기를 좀 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샤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저관여층이 또 응답을 받게 되면 인지도가 낮은 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 ARS는 사실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 집중 안 해도 되고 저 혼자 받으면서 뭐 컴퓨터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럼 고민을 하다 응답할 수 있는데 저기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니까 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결과는 봉지욱 기자가 조금 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오세훈에 대해서 더 좀 파고 들어야지. 맞아. 이게 뭡니까 오세훈이 지지율이 30%가 넘는다는 게. 그러게요. 근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많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오세훈의 종묘 세운 사구역 개발 문제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저도 몰랐는데 한겨레 20일 기자들이 열심히 해서 찾아낸 거죠. 찾아냈는데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야 뭔가 있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장동과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구나. 맞아요. 민간에게 너무 몰아주는구나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선거가 임박할수록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많은 언론이 동시에 한꺼번에 검증하면 다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반에 천병으로서 길을 좀 열어주는 역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가면은 이제 오세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언론에서 다 검증을 하겠군요. 그것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1심이 한 5월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검에서 기소됐죠. 기소돼서 굉장히 빨리 하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선거 결과가 안 나온 상태로 치르면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 거고. 그럼 끝나고. 무죄가 나오면 완전히 그냥 날개 달아요? 왜요? 다는 거죠. 특검이 날개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 후보가 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경쟁력이 없다. 지금 당원을 70% 비중으로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뭐 아직 그건 결정 난 건 아니니까.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나경원이 2021년 보궐선거 때 명태균 때문에 당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네. 못 참죠. 나경원 똑같이 입장에서. 똑같이 이제 그거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이제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일타 강사로 빙의를 해서 원희룡 이제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내고 있는데 하나 또 찍으셨더라고요. 일타 강사에서 국가유산청을 막 비난하고 나서면서 야 세계유산법 뭐 시행령을 이제 와서 고치는 거는
세운사구역 개발을 못하게 하려는 건데 이건 위헌이야. 위헌을 막 이렇게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위헌이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러나라고 봤더니 세운사구역인 종묘 앞에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그냥 무작정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종묘가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 시장이 왜 이렇게 이걸 무리하게 하나라고 보면 10번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현장을 잘 모르니까 이거 서울시가 만든 자료에 있는 사진인데 서울시에서 만든 거. 이게 종묘 앞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는데 오 시장이 얘기하는 것 저 가운데 쭉 나 있는 길 있죠. 네. 저기가 녹지 생태축이다. 네. 근데 저기가 어딜 봐서 녹지 생태축입니까? 사실은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서울숲 정도 돼야 거기 막 노루가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저기 무슨 동물이 살 수 있습니까? 하여튼 종묘 앞을 저렇게 해서 사실상 공원을 남산까지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저거 자체는 저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으로서. 근데 9번 사진을 보시면 그 논란에 종묘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보이냐. 서울 종묘에서 본 사진 오세훈 시장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저 서울시가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자료입니다. 이게. 또 새로 나온 거야. 네. 오른쪽에 서울시 있는 이게 거. 가장 파이널 자료예요. 올해 7월 자료니까. 작년 7월 자료니까 가장 파이널 자료인데 저게 지금 보이는 정도가 아니죠. 네. 기가 막힌 느낌이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렇게까지 했는데 올해 7월에 서울시 의회가 도시재정비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는 의회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서울시에서 그 도시재정비위원회 여기 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왜 통과시켰냐면 원래 개발 계획에서 좀 바꿨습니다. 왜 바꿨다라고 보니까 2번 자료 올해 7월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약간 이 개발 계획을 바꾸기 위해서 열었는데 수정 가결 한 건 이렇게 돼 있죠. 네. 수정 가결. 네. 원래 계획 주민공람하고 다 공개했던 거를 몇 가지를 바꿉니다. 이때 바꾸는데 뭘 바꿨나 봤더니 1번 자료 보시면 보여요. 1번 자료 보시면 국가유산청 협의 문구를 삭제한다. 이 수정 가결을 한 거예요. 이때. 그래놓고 밑에다 걱정되니까 종묘 관련 리스크 사전 대비 필요. 리스크가 터질 거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요. 다 알아 얘네. 근데 이게 지금 대체 결과인데 저건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 회의 때 실제로 이 도시재정비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나 여기 막 민간 전문위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4번 자료 보시면 지금 이건 서울시 공무원이 보고하는 겁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야 우리는 웬만해서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국가유산청이 기협의된 노비를 권고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 우리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5번 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권고 사항은 미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려요. 원래 자기들 그 안건에 그 계획에 국가유산청 협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올해 7월에 이렇게 슬그머니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해버렸는데 이때 당시에 그 회의에 이 민간 전문위원들이 궁금하잖아요. 야,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이렇게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12번 자료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위원들이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야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국가유산청이랑 협의 안 했네 니네. 협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고 하고 물어봅니다. 이거 도시계획재정비위원이 민간 전문위원이 물어보니까 민간 전문위원이 예,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삭제해도 됩니다. 이러면서 넘어가요. 문제 제기를 네, 했으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넘어간 게 사실상 이건 무슨 회의가 아니고 서울시가 거의 통보 비슷하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원 중에서 조금 이제 양심이 있으신 분이 8번 자료를 보시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8번 자료를 보시면 이 글자가 좀 작은데 그냥 간단하게 뭐냐면 니네 지금 이거 이렇게 하잖아. 유네스코의 위험유산 경고를 피할 길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문제돼. 사실상 종묘가 문화유산 취소될 수도 있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그럼 국가유산청의 말을 안 들을 거면 국가유산청 해체해야죠. 사실은. 근데 오 시장이 올해 7월에 이런 일들을 우리 모르게 대부분 우리 언론도 모르게 그냥 했고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이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유산청도 잘못은 있죠. 윤석열 정권 때는 진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가유산청이 개입을 못하게 한 게 국가유산청 진짜 단독 판단일까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더라고요. 네. 국가유산청 옛날에 문화재청이 옛날에 이런 거 있으면 가만히 안 두거든요. 막 간섭하고 그러는데 네. 이상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문화재청이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야 그거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다. 이건 오세훈의 단독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네,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이 저관여층은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입니다. 정의당 나경원 의원님하고 친하세요? 아니요. 이걸 나경원 의원님 숙지를 하고 있어야 경선 때 그렇지, 치열하게. 활용하는데 나경원한테 왜냐면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그리고 예. 왜냐하면 70% 당심이 네. 반영이 돼도 어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70%에도 사실 나경원 의원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제 들 정도의 데이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 의원실에 이거 빨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대선 때 지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에서 이제 동아일보에 대장동 그분 정영환 국정원의 그분 나오는데 이거 이재명이야라는 식으로 암시 보도를 했잖아요. 그랬죠. 시작을. 그게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언론에서는 있는 거 정치적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인데 뭐 새로운 상가 그분이랄지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직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전직 부시장하고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분들 다 건축 관련 일들을 했더라고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 회장이랄지 다 건축 관련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저나 뭐 한겨레 21만 해서는 뭐 찾을 수도 없고 네. 기본적으로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줘야 우리가 이게 진입 판단을 하는데 네. 자기들이 꼭 쥐고 여기 아무 손해 없고요. 우리는 2,400억 벌 수 있고 저 민간은 얼마 못 벌어요. 뭐 112억 벌어요. 왜 그런데요? 물어보면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 통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민간 한겨레 21은 민간의 뭐 개발이 이게 다 쏠린다고 하는데 한호건설인가 거기는 야 우리는 30몇 억밖에 못 벌어요. 그냥 우리 땅 팔게요. 이러면 이 말에 대해서 진짜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 판단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꽉 쥐고 자료를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저관여층은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가 잘 못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니 오세훈이가 미리 다 이 리스크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있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하고 윗선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윗선에서 뭔가 이게 좀 오다가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 뭐 그렇지. 이런 이제 의혹 제기였습니다. 네. 몇몇 분들이 오늘 왜 구라미터 대표가 나왔냐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대선에 가장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예측한 곳이 바로 리얼미터라는 사실은 요거는 사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라미터 간별사입니다. 제 네. 별명이. 지난 대선에 가장 정확하게 그럼요. 맞힌 리얼미터고. 리얼미터입니다. 이 세상엔 구라미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구라미터를 저희가 간별하는. 네. 조금 전에도 간별해드렸지만 그렇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있고 네.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네. 매불쇼를 통해서 계속 간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제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네. 전화 이제 그만 기다리시고 본인의 본업에 맞아요. 더욱더 충실해 충실하도록. 주시길 부탁을 아니, 아직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네. 결정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원.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바람을 있어. 이게 문제야. 추천 좀 해주세요. 지원을 안 추천 좀 했어요. 근데. 해주세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 지원을 하셔야 되죠. 아니, 지원을 안 했어 근데. 네, 이분은 추대받는 거죠. 약간 김종인과야. 약간 교수님 제발 그렇죠. 좀 저희가 모시고 바로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김종인과 휴대를 받기로 DNA가 김종인 스타일. 추대받는 거 좋아요. 추대를 좋아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이거 아니 잠깐 이제 짧게 얘기하면 우리 홍지욱 기자가 한준호 예. 의원을 지지하시나요? 아니요. 아닌가요? 기자가 뭘 누구를 왜요? 지지해?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 뭐 왜 갑자기- 영상이 돌아다녀가지고 유턴하고 찍었었죠. 안 그래도 아까 추미애 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던 보좌관이 저 그저께 경영 그 구교영 정치비상구 나갔다가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 추미애 의원이 방향을 바꿔서 국회의장으로 원래 국회의장 도전을 했었잖아요. 과거에 했었죠. 네, 윤석열 정권 때 예. 초대 도전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치 지형이 우리가 지금 막 여론조사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거 석 달 후면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추미애 의원이 방향을 들어서 국회의장으로 가고 한준호 의원이 뭐 경기도에서 후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네. 추미애 의원실에 잘 됐네. 좀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경기도지사 무조건 나간다고. 추미애 의원이 걱정하지 말라고. 국회의장 이재명 봉지욱이 너 입을 진짜 버리겠다. 봉지욱이 함부로 입 놀리지 마라. 혓바닥을 뽑아버리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란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하고 이준석 막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 한동훈 당원 게시판 쓴 글 다 모아가지고 뭐 뒤에서 뭐 또 음습하게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손잡는 게 정치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또 그렇게 그것도 전화 오겠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겠네. 잘한 일은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네. 그러니까.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도 지원 안 했다고 했지만 네. 이미 서류를 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냈어요. 아니야. 아니, 안 냈어요. 했는데 떨어졌어.
저는 안 추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 그 리스트 갖고 있어요. 아, 그 없다니까. 확인을 해. 아니 그. 난 없어. 아유, 네. 네, 아무튼 뭐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